여러분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 나오는 분들보다 잠깐 생각해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정상인가? 너무 자주 가는 건가? 아니면 너무 안 가는 건가? 남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한 번이 정상이라는데 나는 꼭 그렇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딱히 아픈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딱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데도 제일 잘 모르는 이야기, 소변이랑 변으로 보는 내 몸 상태입니다. 먼저 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번 안 보면 무조건 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꼭 한 번씩 가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고 어떤 사람은 이틀에 한 번이 평생 패턴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불편도 없는데 남 얘기 들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편하게 나오는지, 너무 힘줘야 나오는지, 며칠씩 배가 더부룩한데 안 나오는지. 변비라는 건 하루 한 번 안 가는 상태가 아니라 가고 싶은데 잘 안 나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변비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을 잘 안 마시고 채소도 잘 안 먹고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일 많은 게 귀찮아서 참는 습관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또는 일하다가 귀찮아서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면 장이 신호 보내는 걸 포기합니다. 아, 지금은 안 가도 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학습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신호 자체가 둔해지고 나중엔 가고 싶어도 잘 안 나오는 몸이 됩니다. 변비가 생기는 이유가 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장을 무시하는 습관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섬유질을 섭취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변이 잘 안 나올 때 배에 담요를 두르고 있거나 핫팩을 붙이거나 최대한 따뜻한 배를 유지하면 뱃속 장기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변 얘기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 정상인가? 이 질문도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5번 가고 어떤 사람은 10번을 갑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더 가고 커피 마시면 더 가고 날 더우면 더 갑니다. 중요한 건 횟수 자체보다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씩만 나오는지 보고 나와도 바로 또 마려운지 밤에 자다가 깨는지 이게 진짜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줌 소태라고 부르는 방광염에 걸려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소변 마려운데 나와도 시원하지 않고 또 마렵고 또 마렵고 따갑고 신경 쓰이고 하루 종일 화장실 생각만 난다고 합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나 소변을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잘 생깁니다. 신기한 건 대부분 처음엔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참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참을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 방광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오줌이나 변을 계속 참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좀 불편한 정도일까요? 아니면 진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두 번 참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될 때입니다. 먼저 소변부터 보면 오줌을 계속 참으면 방광이 점점 늘어납니다. 방광은 풍선 같은 구조라서 자꾸 참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네 하고 용량을 키워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신호가 둔해져서 소변이 꽉 찼는데도 잘 못 느끼고 갑자기 확 마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광 안에 오래 고여있던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참는 사람일수록 방광염이 잘 생깁니다. 특히 여성은 요도가 짧아서 더 쉽게 염증이 올라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방광을 넘어 신장까지 염증이 올라가서 열나고 허리 아픈 신우신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좀 참았다가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이가 왔을 때 계속 참으면 대변이 장 안에서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원래 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기관인데
오래 머물수록 수분을 더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면 참을수록 나중에 더 안 나오고 더 힘줘야 나오고 결국 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면 장이 신호 보내는 걸 포기합니다. 아, 지금은 안 나가도 되는 시간이라고 학습해버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가고 싶다는 느낌 자체가 둔해지고 며칠씩 배에 쌓여 있어도 별 느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만성 변비입니다. 더 심해지면 치질도 잘 생깁니다. 딱딱한 변을 억지로 힘줘서 빼내다 보면 항문혈관이 늘어나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통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치질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 있었거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결국 오줌이든 변이든 참는 게 문제라기보다 참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무시하면 몸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신호를 더 크게 보내거나 아예 신호를 줄이거나 둘 다 정상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게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겁니다. 한 번 정도야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이상, 거의 매일 반복된다면 그냥 수면이 얕아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엔 애매합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카페인 영향일 수도 있고,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고, 당뇨나 수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 입장에서는 꽤 진지하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횟수에는 정답이 없고 변화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 기준으로 많다 적다보다 어제의 나랑 비교했을 때 달라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원래 이틀에 1번 가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안 나오는지, 하루 5번 가던 사람이 갑자기 15번 가는지, 원래 밤에 안 깨던 사람이 계속 깨는지. 몸은 항상 먼저 작은 신호부터 보내고 우리는 그걸 귀찮아서 무시하다가 나중에야 크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 어떠셨나요? 사실 건강관리라는 게 거창한 검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변화부터 알아차리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보고 매일 느끼는 것들이니까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그냥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해봤던 이야기인데 막상 듣고 보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다음부터는 남들 기준 말고 그냥 어제의 나랑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제일 정확한 건강 체크일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